투자 성패는 투자인 내부 수익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이미 좋다고 평가된 것을 사는 것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상권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 유동인구,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배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딱 절반만 하는 게 됩니다. 왜냐고요? 좋은 상권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에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투자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현금 흐름이 기준이 됩니다. 현금 흐름 안에는 이미 상권의 장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잘 나오는 건 그 자리의 접근성, 소비력, 생활동선, 유동인구, 그리고 인지도 같은 요소가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좋은 상권의 건물을 사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권 프리미엄은 이미 매입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권에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투자를 성공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상권 프리미엄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투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와 상권에 의해서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리의 능력을 통해서 추가되는 내부 수익입니다. 투자 성패는 투자인 내부 수익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이미 좋다고 평가된 것을 사는 것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권의 정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좋은 상권이고, 또 좋은 상권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권이 길 위에만 있지 않고 온라인에서 먼저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인스타그램에 저장하고 리뷰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갑니다. 이 흐름이 상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상권이 사람 수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도 상권 분석을 보면 온라인 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향은 특히 비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도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텐츠는 단지 외관을 멋지게 꾸미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거죠. 건물 안의 업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같은 상권이라고 해도 수시로 업종이 바뀌는 건물과 목적 방문을 만들어내는 매장이 자리 잡은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기억되고 전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이제 임차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혼자 돈을 벌지 못합니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건물도 돈을 법니다. 임대사업에서 중요한 건 공시를 메우면서도 임차인이 성공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관리하고, 그 임차인이 건물의 강점이 되도록 키우는 일입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좋은 분위기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매각가가 결정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면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입지는 월세가 이미 비슷하거나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전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철거, 재시공, 설비 이전, 영업 중단에 대한 손실, 그리고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영업원입니다. 손님은 가게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리까지 함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골 영업이 많은 곳에서는 그 자리에서 쌓인 기억이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게 그 자리에서 이미 커진 영업권을 포기하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임차인은 남게 되고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건물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절대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되면 떠나기 어렵지만 또 건물주가 떠날 이유를 만들어주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굳이 떠날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 또한 부동산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영업 노하우가 쌓이면 임차인의 크레딧은 올라갑니다. 크레딧이 월세를 제때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력, 매출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지역 내에서의 평판, 장기 계약 가능성, 그리고 건물 이미지에 주는 영향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크레딧은 같은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도 그 가치는 달라지게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수시로 임차인이 바뀌는 건물과 오래된 맛집이 있는 건물은 매수자에게 전혀 다른 리스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가치는 임대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임대료를 억지로 올려 안정성을 흔드는 것보다 임대료를 동결하더라도 우량 임차인의 높은 크레딧을 근거로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안정적이고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물의 몸값을 바꾸는 것은 월세뿐만 아니고 안정성에도 그 무게가 있다는 거죠. 좋은 상권은 성공 투자의 출발선일 수 있어도 결론은 아닙니다. 좋은 상권의 프리미엄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 수익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운영 가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권은 온라인과 컨텐츠 경쟁력으로 재편되고 있고
것이고 건물의 컨텐츠는 임차인과의 관계 그리고 임차인의 영업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 오래 남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높은 임차인의 크레딧은 결국 매각가를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실구조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